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같은 서브 VI에 동시에 여러 호출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의 속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모듈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동일한 코드를 하나의 서브 VI 형태로 운영하신 다음에 여러 포인트에서 관련된 서브 VI를 호출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이 하나의 서브 VI가 호출이 될 때 재호출이 아닌 실행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한 군데서만 관련된 서브 VI가 동작을 하도록 운영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서브 VI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사용해서 병렬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재호출 방식을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합니다. 라벨은 EXEC tim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행 그 코드가 수행되는 경과를 표시하기 위한 웨이브폼 차트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특정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해서 tCount 값을 먼저 읽고 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tCount 값을 읽은 다음에 그 두 개의 차를 구해서 실행 시간을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하는 형태로 운영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루프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포루프가 보면은 P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병렬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도 병렬 처리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병렬 처리 루프를 운영하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1000이고, 포루프 안에서는 보면은 서브라고 하는 서브 VI가 다음과 같이 오른쪽과 같은 서브 VI가 있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서브 VI를 이제 3개를 호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카운트 값을 입력받아서 포루프를 카운트 개수만큼 반복 수행을 하면서 난수 함수의 출력 값을 1차원별 형태로 인디케이터로 내보내주는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이런 코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코드의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병렬 루프로 처리하게 되면은 병렬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수행 속도가 빨라지고, 뿐만 아니라 서브 VI를 운영할 때 디폴트로는 이 서브 VI에 대한 VI 프로퍼티 중에서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보시게 되면은 재호출과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기본 설정 값은 재호출이 아닌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관련된 서브 VI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호출했을 경우에 한 군데에서 수행을 다 끝날 때까지는 다른 부분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값을 공유 복제 재호출 실행 또는 미리 할당된 복제 재호출 실행,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동시에 서브 VI를 여러 포인트에서 호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옵션을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수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재호출 설정 방식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각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만약에 이런 하나의 서브 VI를 여러 포인트에서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왼쪽 상단에서와 같이
별도의 서브 VR을 운영하셔가지고 코드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코딩을 하실 때 하나의 서브 VR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호출해서 사용하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서브 VR을 별개로 나눠서 운영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설정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은 상세 도움말 내용을 제가 캡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랩뷰는 기본적으로 이제 VI를 재호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호출이 아닌 실행에서 여러 VI들이 동시에 하나의 VI를 서브 VI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호출 중 하나의 호출만이 오직 한 번에 하나씩 서브 VI를 실행을 합니다. 랩뷰는 재호출되지 않는 서브 VI의 호출자가 순서대로 서브 VI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재호출되지 않는 VI에는 호출자의 파라미터, 그 다음에 실행 중에 계산된 임시값 및 재호출되지 않는 VI의 여러 호출 간에 유지하는 모든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데이터 공간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VI가 재호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랩뷰는 동시에 모든 호출자로부터 재호출 VI를 입력할 수가 있고, 재호출 실행에서 랩뷰는 데이터 공간의 여러 인스턴스 또는 복제본을 할당하여 각 호출 장소 또는 호출자의 블록 다이어그램 내에서의 서브 VI의 용도가 병렬로 동시에 실행되어 각 호출 장소에서 독립된 복제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 아래 표의 내용을 추후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는 상세 도움말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랩뷰에서 서브 VI를 만들 때는 기본 설정값은 재호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브 VI를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호출할 경우에는 한순간에 하나의 VI만 수행을 한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같은 서브 VI에 동시에 여러 호출 허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우선 메인 V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있고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관련된 VI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일의 이름은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서브 VI 같은 경우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서브라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자,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다음과 같이 자, 포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을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 카테고리 아래에 숫자는 카테고리에서 난수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포루프의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포루프는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자, 이 부분을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왼쪽 상단으로 코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은 카운트 값, 우측 상단은 자, 데이터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서브 VI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서브 VI의 자, 재호출 설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측 상단의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항목 중에 보면은 실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호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서브 VI를 여러 군데에서 호출한 경우에는 한순간에 하나의 위치에서만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자, 3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자, 이름은 자, 서브 1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은 서브 2, 자, 다음은 서브 3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벨도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1, 자, 서브 2라고 하겠고요. 자, 서브 3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메인 VI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메인 VI에서 이제 서브 VI를 호출해서 운영할 거예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우선 윈도우 탐색기에서 서브 VI를 미리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 1.vi, 서브 2.vi, 그 다음에 서브 3.vi 4개를 미리 가져온 상태에서 자, 이쪽은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우선 전체 코드를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자,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입력값은 2를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tCount 값을 자,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플랫 시퀀스 구조의 테두리에서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포루프를 한번 또 운영해 볼 텐데요. 자, 이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좀 줄여 볼까요? 자, 위쪽에 자, 오늘 구현할 코드를 좀 배치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구조에서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포루프의 입력으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서브 V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 자, 여기에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제가 1000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포루프를 운영할 때는 포루프를 또 병렬 처리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반복 병렬 처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루프 반복 병렬 처리 활성화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설정 값을 자, 병렬 루프 인스턴스 개수를 4개로 운영하겠다. 디폴트 값이 4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겠고 명시적으로도 자, 4라고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포루프를 병렬 처리하는데 자, 인스턴스를 자, 4개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겠다고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루프 카운트 값을 마찬가지로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자, 3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카운트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플랫 시퀀스 구조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자, tCount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줘서 다음에 자, 플랫 시퀀스 구조에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코드 수행 시간을 측정을 해볼 텐데요. tCount 함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두 개의 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라벨은 자, exec ti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인데요. 이거를 프론트 패널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서브 VI는 일단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일단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exec time 같은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그리고 자, 웨이브폼 차트 내용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체크하신 다음에 디지털 값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값은 제가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웨이브폼 차트를 운영할 때는 VR가 실행이 될 때 이전 결과물을 자,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자,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자, VI 프로퍼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행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서브 VI 같은 경우는 현재 VI 프로퍼티가 재호출이 아닌 실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잠깐 정지하겠고요. 이 Y 스케일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시겠고요. 자, 0부터 자, 100까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포르프 병렬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60 초반대의 시간, 그러니까 60ms 약간 오버된 시간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VI 프로퍼티에서 자, 실행 항목 중에 재호출을 공유 복제 재호출 실행으로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겠고,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거의 3분의 1로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브 VI를 자, 동시에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옵션으로 재호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별도의 서브 VI를 따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이 서브 VI 부분을 자, 지우고 자, 서브 1 다음은 서브 2 다음은 서브 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서브 VI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자, 다음 코드를 활성화시켜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좀 전에 하나의 서브 VI를 동시에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했을 경우보다는 시간이 한 5ms 정도 더 오버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자, 다음과 같이 수행 시간이 일정하게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별도의 서브 VI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브 VI를 운영하실 때 서브 VI의 그 실행의 재호출 설정과 관련돼서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재호출을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재호출이 아닌 실행을 설정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공유복제 재호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행 속도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